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추석과 배당, 핵심은 중국 관광객이라고 이 썸네일을 좀 만들어 봤는데 힘든 좀 시장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음식료 섹터 흐름이거든요. 왜 음식료 섹터들이 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연말까지 좀 투자할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할게요. 참고로 삼양식품과 그리고 CJ제일제당 차트 흐름을 다 보시면 좀 유사한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농심, 오리온 다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시장 하락하면서 좀 차트가 깨진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네 가지 업종의 네 가지 종목들은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피력을 해드리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돈 되는 쪽에 집중이 된다. 수급이 집중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배당 성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농심이 주당 시가배당 기준일 거예요. 재작년에 4,000원 했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작년 배당 5,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950원 했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도 최근에 이제 중간 배당을 했는데 중간 배당 1,000원 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도 역시나 중간 배당을 했는데 1,000원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실적이 나름 괜찮다. 참고로 이 CJ제일제당도 해외 쪽에 대한 팔로가 있긴 하지만, 오리온은 러시아 쪽과 그리고 베트남 쪽, 러시아, 베트남 엄청나게 장난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에서는 제가 베트남 여행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베트남에서 그 가게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도 초코파이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베트남에 오리온 그 포카칩과 더불어서 그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농심은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국에 라면 공장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찌됐든 북미, 유럽 신라면과 더불어서 짜파구리는 이제 그 기생충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불닭볶음면이 중국 등등등 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CJ제일제당도 비비고라고 하는 계열사죠. 계열사 만두를 이제 북미 쪽, 그리고 비빔밥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보시면 국내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 쪽에 팔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 돈 되는 쪽에 수급이 집중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배당 관련된 부분은 이제 3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4분기가 본격화되는 이제 10월부터 기관들의 투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제 4분기에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 이제 12월 말까지 들고 있으면 이제 1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차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에 대한 투자까지도 노리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휴가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에 돌입하죠. 내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에 돌입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는 거는 뻔하겠죠. 뭐 K 드라마에 많이 뭐 접했었던 그런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먹을 거고, 그리고 뭐 K 드라마에 나왔었던 뭐 장소, 그리고 K 드라마에서 나온 패션,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단체 관광객, 특히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들이 원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하는 부분을 소비를 할 거다. 그런 게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나름 뭐 종목들을 보시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화장품 뭐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언급을 해드렸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4월달에 9,000원대 주가가 3만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어찌됐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모멘텀을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뭐 면세점 관련된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 뭐 이런 쪽도 결국에는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였었던 흐름이었습니다. GKL 뭐 이런 쪽도. 근데 음식료 쪽은 뭐 거의 뭐 움직이지 않다시피 한 흐름이었죠. 오리온도 보셔도 아시겠고, 농심도 뭐 최근에 8월달에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한번 이틀간 상승을 했다가 8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9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이걸 좀 길게 보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삼양식품도 이미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흐름이다. 근데 삼양식품과 농심은 이런 흐름이지만 뭐 오리온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되게 못 간 흐름이었다. 오리온 같은 이런 종목,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결국에는 이제 그룹사의 CJ CGV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도움의 손길을 좀 CJ 그룹 내에서 뭐 제일제당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그룹 내에 CJ CGV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CJ 그룹주들이 되레 못 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J ENM은 역시나 뭐 직접적인 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뭐 그래도 뭐 CJ CGV가 제일 좀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뭐 제동까지 걸렸고, 그룹 내에서 좀 위기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도 나름 좀 못 간 흐름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CJ 제당이 좀 더
저게 이제 CJ, CGV가 단도리가 되면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뭐 한 31만원 정도 선만 잘 유지가 되면 지난번 고점 33만원은 뭐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3만원 달성되면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35만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리온도 지금 보시면 13만원 선을 안착하는 게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3만원을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내일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또 가는 쪽에 집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음식료 쪽으로 또 움직일 수 있어서 13만원 안착을 하면 단기적인 목표가 한 14만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과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라, 삼양식품은 단기적으로 한 20만원을 유지를 하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한 22만원 선에서 25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국과 직접적인 연결이 가장 뭐 되는 종목은 삼양식품이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심도 한 46만원에서 7만원 정도만 잘 유지가 되면 뭐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예전에 2016년 1월에 고점이 54만원도 50만원 안착하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 번째는 그거죠. 세 번째는 원가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자재 수급이 상당히 불균형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자, 이제 스낵을 만드는 그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뭐 가격을 높였겠죠.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래서 과자 가격이 다 이제 스낵 가격이 높아졌죠. 라면 가격도 높아졌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격을 예전에는 이제 뭐 100원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진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가격 인하는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낵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뭐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운송료가 높아질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상쇄를 하는 부분으로 수익을 상쇄하는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뭐 한 120불, 예전 뭐 120불, 130불 이상 올라가야 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뷰로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